안녕하십니까.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철 본부장입니다. 자,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황 및 업종 그리고 이슈 분석 그리고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내용에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으로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입장이 되니까요. 그 입장된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들의 자세한 내용과 자료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은 녹화방송입니다. 녹화방송이고 제가 이 교육은 제가 지난 6월에 만들었던 교육 자료인데 ETF, ETN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ETF, ETN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 ETN에서 첫 번째 시간을 못 보신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서는 ETF, ETN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본 개념과 내용을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걸 하나 했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심화 과정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심화 과정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심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심화 과정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기본 개념 내용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강의 1강을 진행했었고 ETF, ETN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될 부분은 기초 강의 1강 뒤에 부분하고 지난번에 못했던 기초 강의 1강 뒤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ETF, ETN 응용을 진행할 건데요. 응용에서 이제 주로 각 상품별 롱숏 투자 방법들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을 이제 좀 저희가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 투자 상품별 롱숏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 상당히 좀 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ETF, ETN 저희가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럼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 나는 ETF, ETN 뿐만 아니라 지수가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채권 그 다음에 뭐 빅스 이런 건 어떻게 ETF, ETN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건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은 같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ETF, ETN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잘 이해하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응용까지도 충분히 다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동안 넘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힘드실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뜨고 있는 현재 이 방송은 2022년 9월 29일이에요. 9월 29일 오후 지금 3시에 지금 3시 넘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또 음봉 나왔거든요. 지수가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거 상승에 대한 언제 상승할 건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다. 급등이 언제 나올지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음봉 맞고 급 나가고 밀리고 있는 모습. 오늘 또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했어요. 장목판에 반납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다는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이게 개인이 매도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신용잔고 그 다음에 신용미수 부분이 다 반대매에 나갔다는 부분. 반대매매. 오늘 반대매매 규모가 좀 있어요.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 다음 외국인이 선물에서 약 7,500개가 순매수했다는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좀 외국인이 좀 줄였기 때문에
단 지수가 업종별로 업종 차트나 이 코스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을 좀 제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단 제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음봉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우려는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럴 때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지 수익 낼 수 있는지는 바로 ETF, ETN 이런 것들을 하시면 바로 하락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다, 그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있고요. 지난 6월에 급락했을 때 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영상에서 좀 ETF, ETN 좀 배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교육을 보시면서 항상 나의 궁금하다 하신 분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개 마치고요. 바로 교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ETF, ETN을 각 상황별로 ETF, ETN 종목을 정리해서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주로 이제 모의 투자 대회에 함께 하신 분들 위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제가 드리는 거 뭘 드리냐면 엑셀로 ETF, ETN 각 상황별로 경기 상황별로 경기 상황, 그 다음에 종목별, 섹터별, 그 다음에 원자재별 가격 변동에 따라서 ETF, ETN을 ETN, ETF 종목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자료도 이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만. 자, 오늘만. 자, 어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유가 급락했죠? 어제 유가 급락했습니다. 자, 어제 유가가 급락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뭐가 뜰까요? 그쵸? 오일 인버스. 그쵸? 유가 인버스가 뜨겠죠? 자, 그러면 인버스만 검색해 보자고요. 뭐뭐 있는지. 자, 구리, 금, 은, 천연가스, 선물,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원유 있네? 있네요. 자,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오늘 8% 올랐네. 오늘 심지어 8%가 올랐어요. 오늘. 야, 심지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중요한 포인트. 자, 오늘 코덱스 WTI 원유 인버스라는 이 ETF, ETN이 시초가가 2%밖에 안 떴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거저먹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자, WTI. 어제 WTI가 8%가 분명히 8%가 밀렸죠. 그러면 시초가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이게 시초가가 8%가 올라야지 맞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초가가 2%였다니까요. 2%때 들어갔으면 2%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왜 2%에 스타트를 했을까요? WTI가 원유 선물이, 그러니까 원유 선물 같은 경우, 선물은 이 우리나라 증시 시작하는 이 시간에 분명히 돌아갑니다. 예. 그쵸. 갭상승 시초가가 2%밖에 안 뜬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게.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열릴 때 이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이 이미 개장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밀려서 이게 시작이 2%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2%는 또 과도하죠. 과도하게 안 뜬 거죠. 그쵸?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괴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괴리가. ETF에서 괴리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걸 알고 매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호가를 맞춰줄 필요가 없죠. ETF 운영하는 운영사는 호가를 며칠 내에 한 번씩만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 하루 범위가 최대 얼마까지 벌어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굳이 뭘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를 매수한 애들이 없다는 거. 즉, 이거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거저먹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런 차익거래 기회는 금방 사라집니다. 자, 오늘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원유 인버스인데, 자, 오늘 시간이에요. 자, 일단 오늘 떴고, 뜬 다음에, 그리고, 자, 시초가가 떴죠. 뜯고, 바로, 자, 차익거래 기회가 단 3분 내로 끝났어요. 근데 그리고 좀 더 기회가 생겼죠. 생기기는. 요만큼. 그러니까 차익거래 기회가 한 절반 정도는 이미 3분 만에 끝났고, 나머지 절반은 장 마감하면서 쭉 올라왔던 거예요. 자, WTI 원유 선물 인버스만 그럴까요? 자, WTI로 검색해 볼게요. WTI 인버스인데 2x 2배씩 가는 거. 오늘 원유 선물인데 2배씩 가는 거. 인버스. 그건 과연 얼마나 움직였을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입니다. 15% 갔어요. 오늘 하루에 15% 급등했죠. 자, 이것도 시초가가 심지어 10%밖에 안 갔네. 그쵸? 주당 100원. 이거 유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이게 쭉 밀렸겠죠? 자, 시초가가 100원에, 105원에 스타트. 웬만하면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수호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는 하루 수익 보고 빠져야 돼.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면 차익거래 기회를 짧게 먹고 빠지면 돼요. 어차피 그 기회는 정해져 있고, 딱 이 기회에서 수익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거래 기회는 수익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치고 빠져도 상관없고, 그걸 얼마나 들고 가냐에 따라서 수익이 깎일 수 있어요. 수익이 왜 깎일 수 있느냐? 인버스나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ETN들은 다 롤오버를 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조금씩 깎여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딱 기회가 나왔을 때 치고 빠진 게 딱 맞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그쵸,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시초가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초가는 동시효과 때 보면 되잖아요. 동시효과 때 얘가 원래는 21%가 가야지 맞는 건데, 시초가 때. 그쵸? 2x니까 16%가 떠야 되겠죠. 원래는 이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15% 16%는 돼야 돼요. 근데 시초가가 10% 시작했다? 그 동시효과 때 그게 보이잖아요. 눈에. 10% 시작하는지 얼마나 시작하는지. 그럼 딱 자신있게 먹고 빠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찾아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확신이 생겨요. 그때 실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쵸? 그럴 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르고 진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고 안 되고 하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잘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잘못 생각한 거 어떡하지? 그럼 결과를 보고 계속 반복학습 하자 이거예요. 반복학습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 괴리가 났구나. 괴리 나는 경우 많다니까요, 여러분. 괴리가 났구나. 괴리가 났으면 가볍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점. 자, 이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의 단점은 오늘 하루 거래량이, 물론 오늘 하루 거래량은 잘 나왔어요. 오늘 하루 거래량 60억 정도 나왔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거래량이 빠지면은 이게 주당 100원이니까
주당 100원이니까 거래량이 쭉 말라있을 때는 호가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어제 유가가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막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늘 하루에 21%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21%까지. 그쵸? 21%까지 올랐습니다. 21%까지 올랐는데 그럼 이게 2X이기 때문에 어제 8%가 밀렸으면 16% 이상 올라가면 좀 경계해야 돼요. 일단. 그렇죠. 고점에 물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추격 이런 거 무리하게 추격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 요거 이 변수도 감안하셔야 돼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이 우리나라 증시 개장에 맞춰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을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어제 마이너스 8% WTI가 하락했으면 오늘 2X짜리들은 2X ETF ETN은 인버스 2X 인버스들 ETN은 15에서 16% 정도 가는 게 15에서 17%까지 쓰면 15에서 17% 정도 사이에 들어와야 맞는데 이때 들어와야 맞죠.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 반등이 나와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시초가가 이 정도면 낮게 시작한 거잖아요. 낮게 시작했다. 기회였다라는 거죠. 자, 또 인버스 한번 볼게요. 자, WTI 위주로 한번.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삼성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상승률이 좀 덜 했네요. 이것도 심지어 9%에 시작을 했어요. 9% 시작했고, 당연히 이거는 18%까지 갔다가 밀렸고. 그쵸? 9% 시작했으면 그냥 먹는 거는 한 5% 정도 됐겠죠. 이것도. 그냥 먹는 거 한 5% 정도 먹었으면 깔끔하게 먹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오늘 거래량이 괜찮았어요. 이거 147억 거래됐어, 오늘. 여러분, 충분히 거래되고도 남았어요, 이거. 하루 147억이 거래됐으면은, 이 정도 충분히 거래되고 남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원유라는 이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ETF, ETN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기회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외 ETF를 보자면 NRGD는 자, NRGD입니다. NRGD는 어제 18%까지 올랐네요. 어제 18%까지 올랐고 종가가 11%에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현재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자, ETF나 ETN 중에 뭐 우리가 뭘 골라야 되느냐를 물어보신다면 웬만하면 ETF를 하신 게 맞아요. ETN은 잘못하면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유가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그때나 있었지 그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ETF나 ETN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ETF, ETN이 똑같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ETF를 하시는 게 맞아요. ETF는 상장 폐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 내가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은 ETN이 훨씬 더 좋아요. ETN이 상품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자, 2X 인버스, 오일 같은 거, WTI 2X 인버스는 다 ETN이에요. ETF 중에는 없어요. ETF는 상승했을 때 2배 상승하는 레버리지는 있어도, 대부분 TX 인버스 같은 경우는 다 ETN 상품이 좀 많아요, 더. 그래서 그 상품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구리 가격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자, 여러분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구리는 경기다. 경기도 아니고요. 그 게임하는 경기 이런 거 말고요. 구리는 경기 순환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구리를 닥터 쿠퍼라고 하죠. 자, 구리가 사전에 먼저 빠졌단 말이에요. 자, 구리를 한번 볼게요. 자, 구리. 자, 빠졌을 때,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 그거의 2배 나는 거. 자, KB 인버스 2X 구리 선물 ETN.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 보세요. 16,000원에서, 자, 불과 4월 달에 15,000원이었어요. 지금 오늘 3만원 찍었어. 2배 갔어, 2배. 2달 동안. 2달 동안 2배 갔어요, 여러분. 2달 동안 2배 갔어요. 자, 거래량 많은 걸로 볼게요. 거래량 많은 거. 삼성 인버스 2X 구리 선물 ETN. 자, 이건 거래량이 좀 많으니까. 자, 거래량이 8억 정도 나오네요. 자, 거래량 안 터질 때는 뭐 2,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 이것도 볼게요. 자, 2,185원이 지금 4,260원까지 찍었어요. 불과 몇 달? 한 달, 2달, 2달 반 만에. 2달 반 만에 거의 100% 같은 거예요. 2달 반 동안 우리 주가지수 얼마나 밀렸습니까? 엄청나게 밀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고 우리가 이걸 했다면, 우린 지금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꽃놀이패. 왜 꽃놀이패냐? 자, 남들 손실 났을 때 우리 수익으로 버텼죠. 물론 주식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손실을 덜 할 수 있잖아요. 손실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다른 방 있는 데는 지금 구리를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수익 30% 내고 빠졌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보유할 걸.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유하고 싶으시면 보유하시라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비중에 서로, 이제 비중에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은 구리 그냥 상승 추세 꺾일 때까지 그냥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뭐, 그건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뭐 제가 끌고 가지 못한 것도 제가 뭐 잘못인데, 일단 여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2배를 갔다면, 지금 지수가 하락했을 때 손실이 우리가 조금 덜 했다면, 그 자금 가지고, 정말 밀려도 도저히 말이 안 되게 밀리는 종목. 이거는 무조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계속 단가 낮추면서 버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이거 금방 빠져나와요, 우리가. 그럼 이제 수익률이 점점 바뀌어요, 점점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 경험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셔야 성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누가 자금 많이 늘려요. 자금 아예 안 넣으셔도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 연습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연습하고 모의 투자하고 실전해도 한 주, 10주, 그냥 많으면 한 100주 정도 해봐서 조금이라도 해봐야 안다니까요. 해봐야.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구리가
하락하니까 인버스가 상승한 거 맞습니다. 예. 왜 인버스니까. 인버스라는 게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인버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반드시 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연습이라도 좋다, 모의 투자라도 좋다, 예. 단 한 주만이라도 연습해도 좋다. 해보자.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꾸 해봐야, 아,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아, 가격이 분명히 5%가 빠졌는데, 그럼 2X 같은 경우 10% 올라야 되는데 10%가 안 오르네? 왜 안 오를까?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익률을 다 결국 맞춰주는구나. 지금 현재는 9%밖에 안 올랐지만 내일 2, 3%가 더 올라가서 1, 2%가 더 올라가서 수익률을 결국 다 채워서 가는구나. 당일날 수익률이 안 맞춰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다 경험해보고,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시고, 좋은 투자 경험으로 우리가 잘 쌓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을 잃은 건 오케이. 예. 손실 난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만 손실 났겠습니까? 다들 손실 났겠죠. 예. 손실 난 건 오케이. 근데 손실 나서 내가 배운 게 없으면 그냥 말짱 도는 거 똑같아요. 다음 오면 또 똑같은 경우 또 똑같이 당합니다. 또 똑같이 당한단 말이에요. 한 번 당하는 거는, 당연히 한 번 당하는 건요, 여러분, 한 번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서 2번 당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3번, 4번 당한다, 그건 진짜,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장이 오면은 계속 당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지수 하락했을 때 대책 없이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아, 망했다, 이렇게 그냥 막연자실하는 게 전 제일 안타까워요. 방법, 기회, 이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넣어놓고 있냐 이거죠. 주식시장은, 자, 예측보다, 자, 우리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잘 아시고, 반드시 이점하시고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계속 손실나고 배우고 있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루 이틀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연자실 할 수 있어요. 이번 다음에 안 할 거니까. 근데 전 주식 투자를 평생 할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글로벌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다음 내 인사이트, 내 통찰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공부하기도 정말 좋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평생 할 건데, 평생 하시는 분들, 자, 평생 하시면은 이런 기회들이 정말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이 옵니다. 그 수십 번, 수백 번이 오는데 조바심 나서 지금 당장 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또 지나가면 또 와요. 또 오게 돼요. 안 올 것 같아서 이런 기회 앞으로 널렸어요. 계속. 이 널린 기회에 급하게 뭘 안 해도 돼요. 공부하면서 천천히 해서 내 거 만든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조금씩 해보고, 연습해보고, 모의 투자해보고, 그러다 결국 확신이 생기고 내가 방법을 체득하고 내게 되면 그때 투자를, 금액을 점점 늘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늡니다. 늘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ETF, ETN 교육까지, 자, 오늘 특징 ETF, ETN까지 다 한번 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제 진짜 강의가 끝났습니다. 진짜 강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고생하셨고, 자, 좀 이따가 이제 9시에는 우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해외 선물, ETF, ETN 관련한 교육과 실시간 리딩, 그 모의투자대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까지 잘 이 방에 그냥 남아 계시면 돼요. 남아 계시면 어차피 칼리 전문가님이 9시에 또 진행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안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잘 계셨다가 계속 뒤에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게 해외 선물 내가 안 하는데 굳이
볼 필요 있나? 아, 그냥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예, 물어보신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또 공부하면 되고, 예, 그러면서 경험을 얻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뒤에 칼리저 김동호 전문가님 방송까지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ETF, ETN 교육하기에서 한 두 번째 강의, 첫,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나, 그 다음에 1강 하나, 그 다음 지금 두 번째 강의 2강인데, 2강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ETF, ETN, 뭐 꼭 ETF, ETN을 위해서 이 영상을 뜨는 거 아닙니다. 자, 환율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환 획진을 이해하고, 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해가 있어야 금리도 좀 볼 줄 알고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환율을 좀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환율을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환율. 환율이란 무엇인가? 아, 나 환율 잘 알아요. 예. 잘 알지만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환율. 환율이란 무엇인가요? 각 통화의 교환 비율이죠. 예. 각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예, 환율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환율 사대주의 나라예요. 환율 사대주의가 뭐냐면 보통은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삼고 상대국 통화를 비율로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보통 어떤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1유로당 1. 뭐 땡땡 달러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럼 일본도 100엔당 뭐 몇 달러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도 1달러당 얼마나 표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환율인데 이게 이 빨간색이 환율인데 이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환율이 상승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는 환율의 상승. 자, 환율이 상승하면 이게 뭔 뜻이냐? 원화가 절하, 즉 원화가 평가가 절하된다,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건 다 여러분 머리 잘 돌리셔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 이 환율 사대주의 때문에 환율 공부하다 사람들이 초반에 헷갈려가지고 그만두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 취약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까 요거의 반대잖아요. 요거에.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 요게 지금 하락하는 거죠. 이게 이 구간이 지금.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화 절상,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원달러 하락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환율 하락, 원달러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원화 절상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진짜인가요? 자,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달러당, 그래서 1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1달러당 11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워낙 1달러는 상승했고, 1100원은 상승했으니까, 환율은 상승했고, 그쵸? 근데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1달러당 1000원인데 1달러당 1100원으로 바뀌었으면. 그쵸? 가치는 떨어진 거죠? 이게 되시죠? 자, 반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1달러당 1100원이었다가 1달러당 1000원이 됐어요. 그럼 환율은 하락, 1달러 하락, 중요한 건 원화 가치는 올라갔죠. 그쵸? 예. 1100원에서 1000원이 됐으면. 예. 교환비율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예, 좀 어렵지만 이걸로 헷갈려 하시면 많지만 이건 반드시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예,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환율이 상승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가치 하락. 1달러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출 업종이 유리하고 내수는 불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감소해요. 너무 래퍼 같았나요? 일단 수출 업종은 수출에 유리하게 되고 내수는 불리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감소하게 됩니다. 어째 예시 볼 거예요. 예시 볼 거니까 내용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죠. 가치 상승. 1달러는 하락. 자, 이럴 경우는 수입 업종이 내수가 유리하고 수출 업종이 불리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예, 보시면 압니다. 자, 환율이 상승했을 때입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즉,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1달러당 1000원이었다가 1달러당 1100원이 된 거죠? 그쵸? 예. 자, A기업이 제품 B를 한 개에 10달러에 수출을 해요. 예. 한 개에 10달러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개에 10달러 수출하게 되면 한 개당 총 10,000원의 매출이 나오죠. 1달러당 1000원일 때. 근데 한 개에 10달러로 똑같이 수출을 하는데 1달러당 1100원이게 되면 들어온 돈은 자동으로 11,000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즉, 반도체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처럼 원화가 약세가 돼서 막 원화가 올라가고 있어요. 1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돈을 훨씬 많이 번다. 예. 환율 효과 때문에 훨씬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버는 포인트도 중요한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오히려 수출업자들이 원화를 똑같이 벌고 차라리 달러 가격을 낮춰요. 파는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더 많이 팔리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종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수출업종이 유리하다. 자, 예시 두 번째. 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00원에서 1000원에서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자, 미국의 투자자 A가 10,000달러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럼 1달러당 1000원이니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 되겠죠. 이 1000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해요.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ADR 같은 거, 미국에 상장된 ADR 얘기하면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 우리나라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살 수는 없으니 환전을 하겠죠. 환전한 상태인 거죠. 환전해서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익률이 0%야. 에이씨,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고 그냥 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A가 한국 투자 종료해. 해서 그러면 종료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달러를 가져가려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사이에 1달러가 1100원이 돼버렸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난 분명히 10,000달러 들고 왔는데 9,090달러만 미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환율 상승 때문에, 원화 약세 때문에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좀 꺼리게 돼요.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을 한번 볼까요? 자, 환율 주가 보시면은, 자, 환율이 이렇게 쭉 오르니까 코스피 지수는 쭉 떨어지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된다. 반대면 그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환율이 하락했을 때, 원화가 강세였을 때, 자, 수입을 하는 사람이에요. 1달러당 한 개당 10달러에 수입을 해. 아까 수출이었지만 이제 수입이라고 합시다. 자, 원화가 강세예요. 아까는 약세였는데 지금 강세가 된 거죠. 자, A기업이 총 한 개당 10,000원에 수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00원이었다가 900원 떨어지면 A기업은 총 한 개당 9,000원만 주고 수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 유리하죠. 워낙 강세가 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예, 그렇죠. 자, 반대로 투자자 쪽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 나타났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럼 A라는 투자자가 또 10,000달러를 두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1달러당 1,000원일 때 그럼 총 1,000만원이 되겠죠. 이 1,000만원 가지고 국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때 수익률이 0%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철수하려고 해요. 한국 두 번째 투자인데 또 수익률이 0%야. 에이씨, 한국 투자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매도해요. 매도하고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다시 들고 나가려고, 미국 자기 나라로 들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 1,000만원 가지고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되겠죠? 아니, 그 사람이 뭐 한국 돈 좋아하면 뭐 그대로 한국 돈 들고 나가겠지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 달러로 바꿀 때 1달러당 900원이라고 하면 난 분명히 10,000달러 들고 왔는데 11,111달러를 들고 나가게 돼요. 즉,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요, 손해요. 이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구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환율이 하락하는 그 추세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가장 좀 이해하기 쉽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요건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즉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인 거예요. 즉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자본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금리를 거기서 인상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금리를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뭐가 있나요? 유동성을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죠. 그럼 시장에 풀린 그 통화 가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화, 그 원화가 전체적인 규모가 줄겠죠. 줄면은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키가 이렇게 리라화 때문에 대폭락이 났을 때, 터키 리라화가 대폭락이 났을 때, 터키가 쓰는 화폐가 리라화예요. 리라화가 대폭락이 났을 때 터키가 금리를 팍 올려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해요.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세요.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해요. 강하면 금리를 만져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니까요.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자국 통화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뭐든지 많아지면 흔해지잖아요. 많아지면 흔해지는데 많아지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율 방어하기 위한 금리를 가지고 환율 방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가 75bp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같아졌잖아요. 이렇게 같아진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올려주지 않으면 원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원화 가치를 왜 방어해요?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주식시장이 방어가 되죠. 원화 가치가 방어가 안 되니까 계속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ETF나 ETN에서 만약에 환해지, 아니면 모든 환해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 ETF, ETN에 환했지. ETF, ETN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상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H 써졌잖아요. 이렇게 H 써진 건 환해지가 된 거예요. 환해지가 된 건 H가 써져 있어. 환해지가 안 된 거는 H가 안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그것도 있고, 또 아니면 환해지라는 것만 따로 떼서 또 설명을 해도 똑같은 얘기인데, 환해지, 어떤 회사들이 환해지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떨어지면 좋을까요?
즉 원화 하락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좋을까요? 원화 가치가 오르면 좋을까요? 즉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삼성전자 좋단 말이에요.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아까 수출업자니까 삼성전자 대표적인 수출회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훨씬 더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니까 밖에서 파는 달러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냐?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게 문제예요. 그럼 원화에다가 상품 파생 상품 배팅을 해놓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1 오르면 수익이 1 오르게끔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원화 가치가 오르는 만큼 파생 상품의 수익을 내버리면 수출해서 손실 보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환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고 수입업자들 대표적인 수입업자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입업자는 더 불리하잖아요. 그럼 뭐 원유를 수입하는 곳이라고 한다고 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재를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원료를 수입을 한다 리튬 뭐 수입한다 아니면 농작물 수입한다라고 하면은 수입하는 사람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파생 상품을 진행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1 떨어질 때 수익이 나게끔 하면 원화 가치가 쭉 떨어져 버려서 내가 수입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지만 파생 상품에서 수익이 나버리면 이게 상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환율에서 여기서 범위가 넓어서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환율은. 근데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환율 하대주의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지만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환율 관련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관련해서 지표하고 경기 사이클 관련 강의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